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5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충격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간당 1,000원 정도 오른 최저임금. 외식업체들은 음식값을 올리고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종별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점주들이 직접 일터로 향하는가 하면 상여금을 줄이거나 유급 휴가를 무급 휴가로 바꾸는 등 갖가지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고대란 등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인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도 시행 초기인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보되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인 4대 보험 가입 부담 완화와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조정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소득 양 측면에서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한편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급 만원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한국GM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신차 물량 배정 등 무려 9가지 요구사항을 GM 본사와 우리 정부에 제시했는데 사측보다는 우리 정부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본사가 한국 GM의 적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사측의 신차 투입 확약과 내수 및 수출 생산 물량 확대, 미래형 자동차 국내 개발 및 생산 확약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에게도 한국 GM 30만 노동자 고용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미국 GM 본사로부터 자본 투자와 시설 투자 확약을 받아내라고 요구하는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을 떠나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미국 GM 본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GM 공장이 신차 물량을 배정받아 살아남으려면 정부든 노조든 일단 양보를 해줘야 한다며 느긋하게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정부만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에 나서면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GM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정부는 30만 개에 달하는 협력사 일자리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 GM 노조는 겉으로는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반대한다며 미국 본사가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 철수에 별 부담이 없는 GM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 노조의 요구는 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주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혼자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 한부모 가운데서도 청소년은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편견에 더해 양육 부담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한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인데 반해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의 청소년 한부모는 넷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72%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금액도 월 1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어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3분의 2가량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 계약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해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은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또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나가는 한편 이미 지정된 기관들에는 기자재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탓에 전북이 작년 전국 시도 중 취업자 감소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취업자 수는 재작년보다 19,700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면 이 지역 고용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업 비중이 큰 부산, 울산, 경남도 광공업 생산이 일제히 감소한 반면 반도체, 유화 비중이 큰 충남북 지역은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연 6%를 기록했던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지난해는 사드 갈등 여파로 2.7%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비공개 회동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당 관계자가 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연내 처리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연장 근로수당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놓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가 신입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일명 태움이라는 악습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태움은 신입을 교육할 때 영혼까지 태울 정도로 혼낸다는 간호사들 사이 기강잡기 문화를 말합니다. 대학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관련 커뮤니티에선 태움 경험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울었다고 6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거나 신발 소리가 커서 혼났다는 내용들입니다. 2005년 전남대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태움이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부에선 간호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엄격한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 모독이나 사생활 지적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데 환자를 돌보며 후임 교육까지 시키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좀 별도 인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좀 인력 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교육 훈련 예산을 좀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가 제도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정부는 2016년 병원 업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태움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신입 간호사 3명 중 1명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1년도 안 돼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롯데 측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도 사업권을 일부 반납하기로 한 터라 3천여 명에 이르는 두 점포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에 대한 취소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도 일부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해 도미노 철수 우려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 본사로 다시 전환 배치하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불안하죠. 막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으니까. 현재 두 지점의 근무자는 모두 3,400여 명. 이 가운데 정직원이 아닌 파견직 등은 9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인천공항점 파견직은 새로 들어올 면세사업자 아래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월드타워점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재승인 실패로 2016년 영업이 종료돼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월드타워점. 재개점 1년여 만에 직원들은 또다시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푼다는 거창한 취지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석 달여간의 공식 논의를 마칩니다. 문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같은 대형 현안들을 논의는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 과연 요금이 내려갈지는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문제에 대해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발족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보편요금제 도입. 하지만 지난 8번의 회의에서 뚜렷한 견해 대립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2차 회의부터 3차례에 걸쳐 논의한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지만 법률로 정하자는 시민단체 입장에는 업계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기는 보편요금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차례나 모였지만 확인한 것은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창하게 출범한 협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은 수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토스를 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서 그 내용을 국회에 던진다?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협의체가 됐다라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역시 이번 주 마지막 회의가 끝나면 그간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입법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대결간의 논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가상화폐 정상적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등 블록체인 협회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들에게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한, 농협, 기업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돌아올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은 왜 이리 많은 건지, 과연 한정된 수입 안에서 이 직장인들은 한 달 용돈을 얼마나 또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이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용돈은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잖아요. 사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시대가 변해도 용돈에 대한 고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따라서 용돈의 규모와 쓰임새는 다소 변했는데요. 이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지난달과 2009년에 실시한 직장인의 한 달 평균 용돈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그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달 용돈을 얼마나 쓰냐는 질문에는 2018년에는 평균 57만 7천 원을 쓴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2009년에는 45만 5천 원이라고 응답을 해서 10년 사이에 한 달에 쓰는 용돈 비용이 26.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년 사이에 용돈으로 약 12만 원을 더 쓴다고 나온 결과네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용돈으로 쓰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미혼의 씀씀이가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혼 응답자의 경우 한 달 용돈이 10년 사이 평균 34만 2천 원에서 43만 8천 원으로 오른 반면에 미혼 응답자의 경우는 평균 54만 6천 원에서 72만 5천 원으로 훌쩍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혼의 경우는 10년 사이 용돈이 평균 약 10만 원 정도 오른 반면에 미혼은 약 18만 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네, 최근 미혼의 소비가 늘면서 솔로 이코노미, 싱글 슈머와 같은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올해만 봤을 때도 미혼이 기혼보다 용돈으로 무려 30만 원을 더 많이 지출한 셈이니 미혼의 지출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할 결과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지출폭이 뒤바뀐 건데요. 2009년에는 남성의 경우 한 달 용돈이 평균 46만 원, 또 여성은 평균 43만 6천 원으로 남성의 지출이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에 남성은 평균 53만 5천 원, 또 여성은 평균 62만 2천 원으로 응답을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8만 7천 원을 용돈으로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용돈이 10년 사이에 약 7만 원 정도만 증가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0여만 원이나 증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혼과 기혼, 또 남성과 여성의 용돈 증가폭은 10년 전인 2009년에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돈이 늘었다는 응답에 남성은 24.1%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2배에 가까운 41.1%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기혼 역시 용돈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였던 것에 반해서 미혼의 경우는 38.8%가 용돈이 늘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 변화의 양상에는 독신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대신 나를 위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미혼과 기혼, 또 남녀의 씀씀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비 패턴 역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과거에는 용돈의 28.2%를 유흥비로 쓴다고 응답을 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건 25.7%를 차지한 식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용돈에서 유흥비로 쓰이는 비율은 12.5%에 불과해서 3위를 차지한 반면에 이 식비는 용돈 중에 25.2%의 비율을 차지해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년 전보다 유흥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식비 역시 현재의 용돈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셈인데요. 어떤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의류나 화장품 구입과 같은 외모 관리에 쓰이는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에는 의류나 화장품 구입에 용돈의 7.2%만을 쓴다고 응답을 했지만 2018년에는 12.5%를 지출한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취미 또는 문화생활 역시 10년 전에는 용돈의 11.6%를 쓴다고 응답을 했지만 현재는 14.7%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교통비와 유류비는 2009년과 2018년에 각각 14%, 또 14.6%로 큰 변화가 없는 양상을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비와 자기개발비에 쓰이는 비용은 오히려 4%에서 3.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10년 전에 비해서 유흥에 돈을 쏟기보다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신을 가꾸는 데 더 집중하며 나를 위한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이 인상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증가한 만큼 여러분의 지갑에도 보다 풍성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